안녕하십니까, 대박 매니저입니다. 오늘 투자를 바꾸는 15분에서 빌라와 오피스텔과 빌라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거,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되는 것이 빌라하고 오피스텔인데요. 이제 오피스텔은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일반적인 업무용 시설인데 준주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 또는 이제 연립주택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를 흔히 이제 빌라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오늘 그 빌라와 오피스텔에 대해서 투자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떻게 유의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하기 편하게 빌라 오피스텔을 똑같이 3억 원 기준으로 해서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남권, 강남이나 서초, 강남권 중에서도 이제 그 역삼동이나 대치동, 개포동 이쪽 같은 경우가 대부분 투룸 기준 빌라가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사이에서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빌라는 한 3억 원짜리 정도 강남권에 있는, 그리고 오피스텔 역시 강남권에 있는 3억 원짜리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라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주택법 이런 게 적용이 되고요. 세금도 이제 주택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오피스텔을 준주택,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서 업무시설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도 업무시설에 맞게끔 그렇게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3억 원짜리 기준으로 강남권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위치가 이제 당연히 주택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경우는 주택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주거용지, 그 2종 일반 주거지나 아니면은 1, 2종 전용에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 3종이나 준주거에도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2종 일반 주거단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준주거나 대부분은 이제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근접 시설들을 보면 빌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학교나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게 주변에 인접을 해 있고 공원이라든가. 대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업지에 있다 보니까 역세권,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역세권은 주택의 역세권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에서 말하는 역세권은 여기에서 한 30m, 50m 이내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역세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주택 같은 경우도 한 400~500m까지는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역에서 400~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오피스텔을 역세권에 있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통상 그러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오피스텔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경우가 보통 강남권에서 3억 정도 되면은 10평에서 한 12평 정도,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 6평 후반에서 7평 초반,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용은 한 7평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지 지분 같은 경우도 같은 면적의 땅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홀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대부분 이제 한 평 정도 가져가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빌라나 이제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적게는 3평에서 많게는 7평까지, 통상 3억 원짜리 기준으로 한 5평 내외의 그 대지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 역시 3억 원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강남권에서 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 거실이 붙어 있는 투룸 정도,
이제 이런 구조를 많이들 이제 하게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원룸이죠. 원룸에 이제 이제 오픈되어 있는 원룸에 화장실만, 욕실만 따로 붙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쉬는 공간, 그 주방 공간까지 다 한 군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빌라가 아무래도 오피스텔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 건물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별도로 없거나 아니면 거기 주민들이 2만 원에서 3만 원씩 매월 걷어서 공동 전기료나 공동 수도세 등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오피스텔은 당연히 관리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좀 용이한 반면에 관리비는 대략 10만 원 내외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관리비 부분은 뭐 임대해 주시는 분이 지불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공실이 났을 때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임대인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남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실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부분 지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차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피스텔이 좀 더 유리한데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주차 대수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 적용되는 게 다르지만, 보통 다세대 주택 같은 빌라는 50%,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60에서 최고 뭐 100%까지, 그러니까 한 세대당 오피스텔 한 객실당 한 대씩 주차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보통 이제 100개 미만 이런 오피스텔보다는 한 200개 이상 이런 데가 관리비도 좀 저렴하고, 지하로 주차장을 내 가지고 지하 보통 4층 5층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월 임대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3천에 100만 원 정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통상 강남권에서 투룸 기준으로 3천에 100 정도 받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1000에 100에서 뭐 최근 이제 그 삼성역이나 이런 데 주변 같이 그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하철역 완전히 붙어 있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보통 1000에 115만 원, 120만 원까지도 받는 게 현재 시세입니다. 다음은 빌라랑 오피스텔이 그러면 세금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취득세 부분은 3억 원 기준으로 빌라 같은 경우는 1.1%입니다. 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85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이제 1.1%, 그래서 3억 원 기준 약 33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대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똑같은 3억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3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취득세 자체가 1.1%와 4.6% 크게 4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 세금 부분은 좀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부가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주택을 사면서 부가세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택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인데요. 주택은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내지 않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토지와 건축물로 나눴을 때 건축물 금액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취득을 할 때, 잔금을 다 치를 때까지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다 내셔야 되고요. 보통 3억 원짜리 기준으로는 1200에서 1500만 원까지 보통 부가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가세는 일단적으로는 납부를 하시고 나중에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10년에 한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기 환급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다 10년치를 한 번에 적용을 해가지고 다시 그 내셨던 1,500만 원의 부가세를 한 번에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는 10년 동안 그 일반 임대 사업자를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서울에서 강남권 기준 3억 원짜리 주택일 경우에 재산세만 약 한 27만 원,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세 포함해서 대략 한 재산세가 32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재산세 항목에 보시면 도시계획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세라는 거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 금액은 이제 1.4%를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32만 원에 도시계획세가 25만 원. 요 내용은 재산세 나올 때 같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계획세라는 게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별도로 나오고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별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별도로 나오는 재산세에서 당연히 건축물에는 그 주택과 동일하게 도시계획세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빌라보다 오피스텔이 조금 더 나온다. 하지만 이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재산세 부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반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 등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크기나 가격에 따라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을 경우에 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주택의 합이 6억 원 이상일 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피스텔의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없고요. 토지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토지분의 합이 총 80억이 이상 됐을 때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좀 여러 개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매매를 해서 나중에 몇 년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빌라의 장단점부터 한 가지씩 제가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의 장점으로는 작은 세금과 그리고 안정적인 황금성, 아무래도 오피스텔보다는 거래가 좀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주택 넓은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시세 차익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용으로 주택을 하나 더 구매를 했을 때 1가구 2주택이 적용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빌라를 여러 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합산 배제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서 감면을 받으시면 좀 더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오피스텔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장점은 주택과는 달리 이제 다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는 집을 언제든지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판매를 처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종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하셔도 세금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이 안 되십니다. 대신 단점은 처음에 취득할 때 내시는 이제 취득세나 부가세 등 금액이 주택에 대비해서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 있고, 아무래도 같은 금액으로 같은 동네에 샀을 경우에 주택보다는 향후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는 것과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취득세를 감면받는 방법 등 이 사업자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사업자를 맞게끔 해서 이제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투자할 때 알아야 될 몇 가지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내가 빌라를 투자할지 오피스텔을 투자할지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몇 년간 투자를 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5년 투자를 할 것이다, 아니면 10년 있다가 되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해 놓고 그 10년간 혹은 5년간 나오는 뭐 보유세와 나중에 양도세 부분까지도 다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임대사업자를 맞춰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를 충분히 잘 따져보고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건데요. 임대사업자는 흔히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있고 또 일반 임대사업자가 있고 간이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약간씩 좀 다른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세미나에 오셨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내가 뭐 오피스텔이 있다, 아니면 현재 투자 중인 건물이나 주택이나 토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과 최근에 이제 새로 투자하려는 그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매입을 했을 때 세금이라든가 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꼭 꼼꼼히 따져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